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능평가 두 번째 우리 수식 입력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수식을 각각 입력하시오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얘네 우리가 앞에서 하던 거 거기서 그 파일에서 계속 이어서 하지 않고 그냥 새로 열어서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0개 이제 예제 문제가 있는데 이 10개의 예제 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혼자 그냥 풀 수 있다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식 입력 문제를 전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한글 프로그램 열어서 직접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1번 문제가 지금 요 수식을 이제 입력해라 코고예요. 자, 우리가 밑에다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식을 입력하는 거니까 맨 위에 보게 되면 메뉴 중에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입력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이곳에 이제 수식하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수식을 한번 눌러보자고요. 자, 이 수식을 누르게 되면 뭐 일반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말고 그냥 FX 있죠? 자, 요 부분을 누르세요. 요 FX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 편집기하고 한 번에 뜹니다. 해서 우리가 수식을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FX라는 요 그림, 이 그림을 누르더라.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수식 편집기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지금 1번 하고 나와 있는 이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A1이다 하고 1이라는 숫자가 위에 올라가 있죠. 얘가 이제 위첨자 이제 집어넣을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숫자 1이 A라는 거에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래 첨자 집어넣을 때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A하고 짝대기 표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이 옆에 보니까 지금처럼 여기는 삼각형이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안에 더 들어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을 눌러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장식 기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분수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얘 이제 루트, 근호 이제 입력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시그마 표시 있죠? 그 옆에도 보니까 지금 삼각형 표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를 클릭했을 때 여러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합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요 기호 있어요. 요 기호 옆에도 삼각형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 그거요. 얘가 이제 적분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옆에 보니까 이제 LIM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얘가 이제 극한이요. 그래서 얘도 옆에 보니까 삼각형이 있죠. 그 삼각형을 클릭해 보면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니까 이제 분수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가운데 보면은 양쪽 화살표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얘가 이제 상호 관계 이제 나타낼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수식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가로요. 가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경우도 있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세로 쌓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제 우리 그 행렬도 있어요. 행렬도 옆에 보니까 이제 삼각형이 붙어 있죠. 그 얘기는 이제 행렬도 여러 가지 형태,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게 이제 줄 맞춤하는 거고, 그 옆에 게 이제 줄바꿈 해주는 거고, 그 옆에 게 이제 이전 항목으로 앞으로 이동하는 거, 그 옆에 게 이제 뒤로 이동하는 거, 그리고 얘가 불러오는 거, 얘가 저장하는 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넣기요. 여기서 넣기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작성한 수식을 이제 한글에다 집어넣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 편집기를 빠져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대문 모양으로 그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 보니까 또 A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얘가 이제 그리스 대문자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리스 대문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거, 얘가 이제 그리스 소문자. 소문자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그리스 기호 집어넣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집합 기호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때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논리연산 기호나 아니면은 우리 산술연산 기호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시되어 있는 그런 기호들이요. 그리고 그 옆에 들어있는 게 이제 화살표. 화살표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삼각형 모양이 있죠. 얘를 클릭해 보면 이제 기타 모양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이제 글자 크기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요. 우리가 집어넣은 그런 기호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여기서 이제 색깔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0개라고 써져 있는 게 얘가 이제 화면 확대해 주는 거. 지금 100으로 하게 되면 요만해요. 작으니까 내가 수식을 입력하면서도 그 수식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더 크게 보겠다. 그러면은 보통 200%가 기본이고요.
더 크게 보겠다. 300도 있고 500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율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정해서 수식을 입력할 수 있더라. 그리고 그 뒤에 게 이제 명령어 입력하는 그런 곳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약어 같은 것들을 직접 찾아서 입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글자 단위로 이제 영역 지정할래, 아니면 줄 단위로 영역 지정할래,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된 게 우리 수식 편집기요. 수식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우리 입력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냥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면 되고, 키보드에서 입력 못하는 그런 기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수식 편집기 이 안에서 기호 같은 것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C라는 거 글씨 입력하래요. 그냥 C라는 거 그냥 자판에서 입력하면 돼요. 키보드에서. C라고 입력해주고, 가로도 있잖아요. 그죠? 동그란 가로도 우리 키보드에 있으니까 그냥 가로 열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트 씌워야죠. 루트 씌울 때 우리 루트 모양 여기 있어요. 자, 요 루트 모양만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요 앞쪽에도 네모가 있고 뒤쪽에도 네모가 있는데, 빨간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곳이 우리 커서가 이곳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쓰면은 이제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해서 여기다가는 A제곱 형태로 이제 집어넣어야죠. 해서 일단은 우리가 A제곱을 쓰기 위해서 A라는 글자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첨자 얘를 클릭해 주면 돼요.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A라는 거 그 위에 이제 위첨자를 집어넣을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요. 해서 A라는 글자를 먼저 쓰고, 그리고 이 기호를 눌러서 얘를 눌러서 이제 위첨자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죠. 해서 2라고 숫자 써주면 됩니다. 해서 A제곱이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여기 네모에다가 우리가 숫자 3을 이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죠. 요 안에서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때 이동할 때 우리가 키보드에서 우리가 방향키를 눌러서도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키보드에 탭키 있어요. 탭키. 키보드 왼쪽에 보게 되면 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탭키를 눌러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갈 때는 그냥 탭키를 누르면 되는 거고,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Shift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돼요. 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숫자 2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내가 옆으로 가고 싶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Shift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그 왼쪽으로 이동이 되죠. 또 Shift 탭을 누르게 되면 그 왼쪽으로 이동이 돼서 이곳에 지금 빨갛게 그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키보드에서 뭔가를 쓰게 되면 이 빨간색 네모에 이 위치에 이제 들어간다 그거죠. 그럼 여기다가는 우리가 숫자를 3이라고만 써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더하기 빼기 하고 그 기호 넣어야 돼요. 빼기 더하기 그 기호를 넣어야 되는데, 그 기호는 요 자리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제일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습니다. 숫자 2 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이동할 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탭키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숫자 3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탭을 한번 누르게 되면 A라는 글자로 그 위치로 이동이 되고, 또 탭을 누르게 되면은 지금처럼 요 맨 뒤로 이동이 돼요. 요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서 지금 여기다가 쓴 거 지워버리고 이제 저 기호를 집어넣어야죠. 기호 집어넣을 때 요 더하기 빼기 요 기호에 들어가서 여기 있네요. 빼기하고 더하기 기호 요 붙어 있는 거 얘를 클릭해 주면 되네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도 루트 씌워야죠. 해서 루트 있는 거 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요 자리에는 이제 빨간색이 요 안에 박스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B라고 쓰고, 그 다음에 위에다 제곱 붙여야죠. 제곱 붙일 때 우리가 얘 사용하면 되겠죠. 해서 얘 눌러주고요. 그리고 제곱하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요 네모로 이동해야죠. 요 네모로 이동할 때는 우리가 왼쪽으로 가야죠. 왼쪽으로 갈 때는 뭘 누른다? Shift하고 탭을 누르더라. Shift하고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B로 갔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Shift 탭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 앞으로 이동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탭이 됐든 Shift 탭이 됐든 그렇게 키보드로 움직여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요 앞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리를 클릭을 해줘도 돼요. 클릭해서 이동을 해도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놓고 숫자 3을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가 가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또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니까 탭 눌러서 완전히 이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문제에서 시킨 거랑 똑같은 형태의 우리가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수식을 다 만들었으면 요 기호를 눌러서 우리가 이 수식, 내가 작성한 수식을 이제 한글에다가 넣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땡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문제를 가지고 온 거고 지금 방금 작성한 게 얘예요. 이렇게 해서 수식 작성해주면 돼요. 해서 수식은 우리가 수식 편집기에 들어있는 그런 기호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이다. 아, 머리 아파. 수학.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그냥 우리가 숫자가 됐든 아니면은 ABCD가 됐든 그런 것들을 채워만 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좀 보자고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런 수식을 이제 입력하라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수식 입력할 거니까 입력이라는 메뉴에 요 FX하고 얘를 눌러주면 되죠. 해서 FX 누르게 되면 이제 수식 편집기가 지금쯤 이렇게 짜잔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A라는 글자 먼저 입력해야죠. A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기호 눌러주면 되죠. 얘를 땡 하고 눌러서 우리가 위쪽에 위첨자를 쓸 수 있게 나오면 이제 숫자 2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계속해서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숫자 2 뒤에 들어가요. 얘는 이 더하기는 a제곱 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 2라고 써져 있는 곳, 이 2에서 이 높이의 커서의 크기를 보세요. 커서 크기가 숫자 2랑 비슷하면은 이 뒤에다가 뭔가를 썼을 때 그 위치에 들어가더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갈 때 우리가 탭키 누른다 그랬죠? 그래서 탭 버튼 한번 누르게 되면 이 전체 크기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요. 그럼 완전히 이거 a제곱 뒤로 갔다는 거예요. a제곱 뒤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뒤에다가 더하기 표시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의 제곱 써야 돼요. b라고 입력해주고 우리가 위첨자 쓸 수 있게 요 위첨자 클릭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 2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같다라는 표시, 는이라는 기호도 우리 키보드에 있으니까 키보드에 있는 거 그대로 는 하고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는 누르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숫자 2 그 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는을 누르게 되면 숫자 2 크기 위첨자로 우리가 는이 들어간다. 그거요. 그래서 얘는 는을 여기다 집어넣을 게 아니라 b제곱 여기 이 크기 이 전체 크기에 대해서 요 뒤에다가 이제 는을 붙일 거니까 우리가 탭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b제곱 길이만큼 b제곱의 길이만큼 이렇게 커서가 나오면 이때 이제 는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는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도 우리 키보드에 있으니까 가로 열어주고 A도 키보드에 있으니까 A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도 우리 키보드에 있죠. 더하기 눌러주고 B라는 글자도 키보드에 있으니까 B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로 닫는 것도 우리 있으니까 키보드에 있으니까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로 뒤에다가 제곱 표시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위첨자로 넣으면 되죠. 그래서 위첨자 얘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숫자 2만 써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커서 크기 보세요. 숫자 2만큼이에요. 위첨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탭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되죠. 탭 버튼 누르게 되면 이 전체 크기만큼 커서가 뒤에서 깜빡깜빡 거립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빼기 입력해주고 숫자 2도 키보드에 있으니까 2 입력해주고 A, B도 이제 키보드에 있으니까 A, B 그대로 입력해주고 그 뒤에 는도 똑같은 크기로 있으니까 는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A-B 하고 키보드에 있는 거 눌러주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 가로 닫고 나서 이제 제곱 표시할 거니까 이제 위첨자 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숫자 2 써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해야 되는데 걔는 이 위첨자 크기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식 전체에 대해서 해야죠. 그래서 탭 버튼 한번 눌러주고 더하기 2AB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을 넣어야 되니까 이제 요 기호 눌러서 수식 편집기에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성한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수식 입력해라. 그러면은 이게 수학이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막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우리는 컴퓨터에 있는 걸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얘도 이제 수식 입력기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입력이라는 메뉴에 우리 수식하고 얘 눌러주면 돼요. 자, 얘 눌러서 이제 수식 편집기 켜놓고 지금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기호랑 똑같이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대문자 S. 여기서 나온 S는 대문자니까
대문자 S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래첨자 입력해주면 되죠. 아래첨자는 얘요. 그래서 요 기호 눌러서 이제 아래첨자 쓰겠다. 그랬더니 대문자 S 아래쪽에 이렇게 빨간색 네모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그냥 N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글씨를 내가 쓰게 되면 아래첨자로 계속 들어가니까 우리가 아래첨자 다 끝났으면 탭 버튼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커서가 지금처럼 요 SN 요 크기만큼 뒤에서 커서가 길어졌죠. 요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수식 입력해 줘야죠. 요 상태에서 이제 는 입력해 주고 A도 이제 우리 알파벳 A가 있으니까 키보드에 있으니까 A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 주고요. 그 다음에 R 써주고 이제 위첨자 입력해야죠. 자, 위첨자 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N 눌러주고 이제 위첨자 다 입력했으니까 탭 버튼 눌러서 그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고 빼기 1이다 라고 해서 직접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도 있으니까 가로도 그대로 입력해 주고 나누기 기호도 우리 키보드에 있으니까 나누기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R-1하고 키보드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해서 가로 닫고 는 그리고 A 써주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1-R 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래서 1-R이라고 써주고 위첨자 이제 N을 집어넣어야죠. 해서 위첨자 얘 눌러주고 이제 키보드에서 이제 알파벳 N이요. 그리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자, 위첨자 다 입력했으니까 또 탭 버튼 한번 눌러주고 가로 닫고 나누기 표시해주고 가로 열어주고 1-R이라고 써주고 가로 닫고요. 또 가로 열고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는의 짝대기 쭉 가 있는 거 저거는 이제 키보드에 없는 거예요. 키보드에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자, 저 기호가 지금 여기 있어요. 요 안에 해서 요거 클릭해주고 같다 는에 이제 짝대기 가 있는 거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이제 숫자 1 써주고 가로 닫아주면 돼요. 지금처럼 수식을 입력할 때 지금 이 수식 편집기에 들어있는 이런 기호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호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다 눌러봐요. 여기 있는 걸.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그런 것들은 조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기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빨리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 꼭 눌러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수식 다 입력했습니다. 그럼 이 기호 눌러서 이제 이 수식을 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눌러서 넣기요. 그럼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수식 요거 좀 이제 입력해 보자고요. 자, 우리 수식 편집기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수식 편집기에서 이제 하나씩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얘네들은 보니까 지금 여기 위에 짝대기가 전부 다 붙었어요. 자, 이 짝대기도 잘 보셔야 돼요. 이 짝대기 하나는 이만큼에 대해서 이제 붙은 거고요. 자, 요 두 번째 짝대기 얘는 요 위에 있는 짝대기는 요만큼에 이제 대해서 붙은 거고 자, 요만큼에 대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럼 짝대기 하나 그릴 때 이만큼을 다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짝대기 그려놓고 이만큼을 다 입력해야 되고 짝대기 입력하고 요만큼 다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맨 처음부터 이제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요 상태에서 짝대기 먼저 그리는 거예요. 짝대기 먼저. 요 짝대기가 여기에 있어요. 요 위치에.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A라는 글자 위에 짝대기 붙어 있는 거 있죠? 얘 선택해 주면 돼요. 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위쪽에 짝대기가 나오고 아래쪽에서 이제 빨간색 네모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뭔가를 쓰면은 그 내가 쓴 글자 위에 짝대기가 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Z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숫자 1 입력했는데 숫자 1은 아래첨자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첨자 눌러주고 숫자 1이요. 그리고 탭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빼기 요 기호 넣어야 돼요. 요 기호도 이쪽에 있죠. 그래서 얘 선택해주고 더하기 빼기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Z라고 쓰고 숫자 2를 아래첨자로 넣으면 되죠. 해서 아래첨자 눌러주고 숫자 2요. 그러면 이제 아래첨자 다 입력했으니까 탭 버튼 한번 눌러주면 이제 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얘는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요 뒤에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그 뒤에다가 글씨를 쓰게 되면 이 짝대기가 계속해서 쫓아와요. 그럼 짝대기가 끝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낼 때는 어떻게 끝내냐? 자, 얘네들 이제 잘못 쓴 거 지우고요. 요 상태에서 탭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시면 돼요. 지금 커서가 숫자 2에서 깜빡거리죠. 탭 버튼 누르면은 짝대기 아래쪽에서만 지금 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탭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지금 커서 깜빡거리는 거 보세요. 깜빡거리는 거 보니까 이 위에 짝대기 길이만큼 깜빡거리죠. 이렇게 해줘야 이 수식 내가 입력한 거를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는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짝대기에 있는 거 써야 되니까 얘 눌러주고 A 짝대기 얘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시킨 대로 Z라고 써주고 아래첨자 쓰겠다. 그때 숫자 1이다. 그렇게요. 아래첨자 다 썼으면 이제 탭 버튼 눌러서 아래첨자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 짧은 짝대기 요 짝대기에서도 완전히 빠져나가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탭 버튼을 한번 더 누르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빼기 기호 넣으면 되죠. 연산 논리 기호에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 넣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또 짝대기 붙어 있는 거 넣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요거 눌러주고 A 짝대기 얘 선택해주고 그 안에다가 이제 Z라고 쓰고 아래첨자로 이제 숫자 2 하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4번에 시킨 거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이 수식을 넣기 해서 얘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 눌러서 이렇게 4번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거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수식 편집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분수 입력하는 거예요. 분수. 일단은 분수를 만들어 놓고 A다, B다, C다, D다 하고 쭉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분수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자, 요 분수 모양을 땡 하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위쪽에다가 우리 대문자 A 써주면 되죠. 그리고 탭 버튼 누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B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요 B에서도 빠져나가야죠. 계속해서 뭔가를 쓰면은 아래쪽에 이제 들어가니까 이 분수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탭 버튼 한번 더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 분수 길이만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러면 이 분수에서 빠져나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나누기 기호를 넣으면 되는데 우리 키보드에 있는 나누기 기호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기호 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누기 기호는 지금 여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나누기 기호가 이곳에 있죠. 자, 얘 눌러주면 돼요. 얘 눌러서 이제 나누기 표시해주고 또 분수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분수 기호 눌러주고 위쪽에다가 대문자 C 써주고요. 탭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대문자 D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수도 다 완성시켰으니까 이 분수에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탭 누르고 나서 이제 는 갖다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또 분수 입력해야죠. 분수 기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대문자 A 탭 대문자 B 그리고 또 탭 눌러서 분수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X 표시 집어넣어야죠. 저것도 우리 키보드에서 곱하기는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모양 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모양 넣는 게 아니니까 아까 나누기 있던데 요 기호 눌러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요 곱하기 표시 얘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또 분수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분수 기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D 눌러주고 그 다음에 탭 버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대문자 C요. 그리고 이제 분수 하나 또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옆으로 빠져나가야죠. 해서 탭 기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분수 넣어야죠. 분수 기호 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대문자 A, D 써주고 탭 그러면 아래쪽으로 이동되죠. 그럼 이제 대문자 B, C 입력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수식 다 만들었으면 또 빠져나가는 기호 눌러서 빠져나가 버리면 되죠. 자, 이렇게 직접 이제 수식을 입력해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좀 보자고요. 자, 6번 기호 보니까 지금처럼 시그마 기호 나왔어요. 시그마 기호도 요 위쪽에 아래쪽에 뭔가가 써져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수식 편집기에 들어가고요. 자, 요 6번 기호 요거 좀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맨 처음에 이제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시그마 그 옆에 있어요. 자, 얘 눌러서 이제 자, 시그마 기호 위아래에 뭔가 있는 거 얘 선택해 주면 됩니다.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빨간색 네모가 아래쪽에 먼저 있죠. 아래쪽에 있는 거 그거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아래쪽에 보니까 K는 숫자 1이라고 돼 있죠. 그거 그냥 키보드에 있는 거 그대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위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N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탭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시그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문자 K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는이라는 기호 입력해주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그리고 점점점을 입력해야 되는데 저 점점점은 우리 키보드에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기호를 찾아야 되는데 그 기호는 요 삼각형 모양이 있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가운데 점점점, 이거는 아래쪽 점점점이요. 세로도 있고 대각선도 있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점점점 선택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써주고, 이제 소문자 n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는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2분의 1 해서 이제 분수 입력해야 됩니다. 자, 분수기호 얘 눌러서 분수 만들어주고, 위쪽에다가 1 써주고, 탭 버튼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이동되면 이제 숫자 2요. 이제 분수를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분수 뒤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탭 오른쪽으로 한번 이동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서 소문자 n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n 플러스 1 하고 그렇게 써주고 가로만 닫아주면 끝이요. 이렇게 수식 편집기를 이용하니까 이런 수식 만드는 거에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수식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입력만 시켜주면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7번 기호 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수식 편집기 먼저 켜주고, 그 다음에 요 모양 좀 만들자고요. 자, 일단은 적분 기호 나왔으니까 이제 적분 기호 얘 선택해주면 되죠. 여기서 이제 요 적분 기호 하나짜리 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네모가 되게 많이 나왔죠. 자, 요 아래쪽에다가 우리 숫자 0 쓰면 되겠네요. 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탭 기호 눌러서 이제 위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위에는 이제 무한대 표시 집어넣어야죠. 자, 무한대 표시 기호도 우리 요 더하기 빼기 요쪽에 있어요. 요 기호에. 자, 해서 이 더하기 빼기 얘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대 기호 얘 선택해주면 위쪽에 들어가죠. 그리고 탭 버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이제 요 중간으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DX하고 소문자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7번 끝이에요. 그래서 적분 기호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 눌러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FX 눌러서 수식 편집기 먼저 들어가고요. 자, 맨 앞에다가 이제 소문자 F 먼저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엔터 표시 앞에 보면은 헛단표 있어요. 헛단표 개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가로 열어주고, 소문자 X, 그리고 가로 닫고, 는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나왔습니다. 자, 요 기호 선택해주고, 해서 여기도 보니까 아래쪽에 막 붙어있는 게 많아요. 얘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얘 선택해주고, 요 앞에서 지금 깜박깜박거리고 있죠. 요 앞에다가 삼각형 표시하고 우리 X 넣어주면 돼요. 자, 요 삼각형 표시 먼저 찾자고요. 그 삼각형 표시는 요 삼각형 표시 안에 들어있어요. 얘 선택해주고 얘 모양 표시해주고 소문자 X 찍어주고요. 그럼 아래쪽 거 완성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탭 버튼 눌러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이제 분수 입력해야 되니까 분수 기호 선택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 거 먼저 입력해 주면 되죠. 위에다가 이제 삼각형 넣어야 되니까 요 기타 기호에 들어가서 삼각형 표시 집어넣고 소문자 Y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 누르면 아래쪽으로 이동되죠. 그 상태에서 또 삼각형 기호 넣어주고 그리고 소문자 X요. 그래서 탭 버튼 누르게 되면 이제 분수에서 빠져나갔죠. 빠져나가고 이제 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미트 또 써주면 되죠. 그래서 또 극한 얘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 세 번째 거 얘 선택할게요. 자, 얘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요 앞에다가 또 세모하고 X 넣어야죠. 그래서 일단은 세모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X 써주고 그리고 나서 탭 버튼이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여기다 이제 또 분수 넣어야 되니까 분수 기호 선택해주고 그래서 이제 위쪽 거 먼저 입력해주면 되죠. 위쪽에다가 이제 F 쓰고 가로 열고 X 더하기 그 다음에 세모 X 세모 기호 선택해주고 X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더하기 눌러주고 소문자 F에다가 이제 가로 열어주고 X 소문자 X 써주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탭 버튼 눌러서 아래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삼각형하고 X만 넣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삼각형 넣어주고 소문자 X 써주면 이 수식 끝이요. 끝났으면 이제 우리 빠져나가면 되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요 넣기 기호 눌러서 빠져나가면 8번 수식 끝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자고요. 요 수식은 이제 행렬이죠. 행렬 좀 넣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수식 편집기 선택해주고 이제 여기서 이제 행렬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얘를 이용해 주면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행렬이 있어요. 자,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모양을 쓸 거냐 그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행렬은 이제 2행 3열짜리인데 지금 여기 행렬을 눌렀을 때에 2행 3열짜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3행 3열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선택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칸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A라는 거 입력해 주고요.
탭 누르면 이제 두 번째 칸으로 이동됩니다. 그러면 이제 B라고 입력하고 또 탭 누르면 세 번째 칸으로 이동되죠. 그럼 이제 C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탭 누르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 이동이 돼요. 그러면 이제 D 입력하고 탭 누르고 E, 탭, F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행 3열 다 입력했어요. 근데 요 아래쪽에 세 칸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더라. 요 삼행을 지우는 방법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 행렬에 들어가게 되면 요 아래쪽에 얘가 이제 한 행을 삭제할 때 선택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약간 회색으로 되어 있죠. 얘는 이제 열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지막 행을 삭제하면 되니까 요 앞에 있는 거 요 기호를 클릭해주면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삼행에서 빨간색 네모가 있을 때 사각형이 있을 때 행삭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행삭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 기호만 클릭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마지막 행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탭 해서 넘어가서 이제 이 행렬에서 완전히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Z 해서 재입력해줘야 돼요. 자, 이 행렬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열짜리, 한 열로 생긴 게 없죠. 그러니까 얘도 3행 3열짜리 만드는 거예요. 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행열 삭제해서 이제 열 삭제하는 거 선택해주고 열 삭제하는 거 한 번 더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X라고 쓰고 탭 Y라고 쓰고 탭 Z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행렬도 다 만들었으니까 탭 버튼 한 번 더 눌러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지금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행을 보니까 XY 더하기 BY 더하기 CZ하고 그렇게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냥 저거를 그냥 통째로 한 칸에다가 이 식을 다 써주면 돼요.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여기서 행열을 집어넣을 때 이번에는 얘를 이용할 거예요. 2행 2열짜리 얘를 선택해 놓고 일단은 열 삭제 먼저 할게요. 열 삭제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두 칸으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칸에다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Z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탭 버튼 눌러서 아래 칸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DX 더하기 그 다음에 EY 더하기 FZ하고 이렇게 써주면 끝이요. 해서 내가 여기서 몇 행 몇 열짜리 쓰든 간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9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요. 10번 문제 우리 수식 편집기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이제 우리 집합기호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가로 먼저 열어주고 이제 대문자 A 입력해주고요. 자, 우리 집합기호가 지금 요 위치에 들어 있어요. 해서 얘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벳 B 대문자 B 입력해주고 가로 닫고요. 가로 닫고 그 다음에 C 입력하는데 C는 이제 위첨자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위첨자 입력해야 되니까 위첨자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소문자 C로 입력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탭 버튼 눌러서 이제 위첨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그리고 는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대문자 A 써주고 자, 위첨자로 이제 또 C, 소문자 C 입력하면 되겠죠. 위첨자 선택해주고 소문자 C 입력해주고 이제 교집합 기호 집어넣으면 돼요. 해서 위첨자 다 입력했으니까 탭 기호 눌러서 빠져나가고 교집합 기호요. 해서 교집합 기호 얘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B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위첨자 선택해주고 소문자 C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또 탭 버튼 눌러서 이제 위첨자에서 빠져나가고 심표 찍혀 있으니까 심표 그대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 대문자 A 써주고 그 다음에 교집합 기호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B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닫아주고 가로 닫고 나서 또 위첨자 C 입력해야 되니까 위첨자 찍어주고 소문자 C 입력해주고요. 위첨자 다 입력했으니까 또 탭 버튼 눌러서 위첨자에서 빠져나가고 그 뒤에서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A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위첨자 써주고 소문자 C 입력하고 위첨자 다 입력했으니까 탭 버튼 눌러서 이 위첨자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합집합 기호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합집합 기호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B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첨자 선택해주고 소문자 C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또 10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모든 수식을 전부 다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0문제만 풀 수 있으면 우리 ITQ 시험에 나오는 모든 수식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만들어서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전부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고 습득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